전부터 했던 모임이니까 저도 이런 워크숍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쯤 되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될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먹먹한 그런 시련과 고통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권위주의 정권의 물리적인 탄압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의 지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현상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이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은 비단 야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 심화된 이러한 국민들 정치 불신 풍조는 의회민주주의 자체 전 세계 보편적인 제도인 정당 시스템에까지 어떤 큰 변화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까지 이것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니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원인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현상.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 때문에 대통령 권력의 정치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all or nothing 사생결단의 정치 풍토가 지속되었던 이것이 민심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치의 지역주의 구도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지속적인 민심 악화를 가속시켜서 오늘은 이것이 정치에 대한 채찍질이 아닌 정치의 기본 틀 자체에 큰 변혁과 위협을 주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문제, 국민의 극단적인 한계 이른 정치 불신 풍조, 이것을 시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극단적인 정치 풍조의 하나의 원인이 된 소위 일컬어서 제왕적 대통령제, 모든 권력을 세계 유배 없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력 구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 이것을 우리가 정치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불합리하고 마땅치 않을지라도 정당과 정치인으로서는 이것을 현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우리가 설득 노력을 인내력을 가지고 하고 오해를 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정치 불신 풍조는 이것이 하나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세가 되니까 모든 분야, 언론도, 지식인도, 시민사회도, 심지어 연예계까지 정치 불신의 페달을 민심에 영합하기 위해서 각 분야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를 개혁하는 운동력이 되는 그런 국민적 충고가 아니라 정치 자체를 잘못하면은 크게 왜곡시키는 이러한 수준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불신이 이렇게 대세가 되니까 각 분야가 정치 불신을 가속시키는 페달을 받는 것과 동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치계 스스로도 이런 민심에 영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페달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더욱 이 정치 불신 현상을 지나치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현재 국회의원들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은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정치 불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도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 문제를 가장 여러 차례 지적하고 호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보도를 보니까 70%가 넘는 이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제가 알건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0몇 %에 불과한 이러한 극히 악화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변호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는 꺼려하고 누구나 이 정치에 대한 비판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을 지나치게 지적하고 이것이 또 급속히 확산되고 그것이 좀 오랜 세월 지속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했던 것,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데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실망을 주었던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것들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바꿔서 냉정히
짚어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온 국민이 이처럼 매도하는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틀을 부수고 새로운 형성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한 수준에는 우리가 정치가 이르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서구 민주주의 빼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온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의 정치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한 정도에 있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는 또 정치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수준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전 세계의 모든 신흥국가를 망라해서 대한민국처럼 단기간 내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모든 정치를 이 정도로 개혁한 그런 전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저는 78년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정치를 시작해서 전두환 시대를 겪었고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우리 민주정권 10년을 장기간 저는 현역으로 있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떠났지만은 민주당의 소속 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 우리 국회, 우리 정당은 지금과 비교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판받아 마땅한 국회가 있어도 국회가 아닌 정당이 있어도 정당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시절에서 저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국회와 정치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볼 때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겸손하니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민심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이걸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상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오늘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를 해소하는데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언론계 인사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발언하고 여러분들도 진상에 맞지 않고 너무 지나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분야가 정치 불신에 대한 가속 폐하를 받으니까 정치권 스스로, 정당 스스로 여기에 영합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기도 자기 부정의 가속 폐하를 받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지적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소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현역 정치를 떠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발전시키는데 민주당의 주역이었고 우리 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덕 국회에서 전투적인 정치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당상점들로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희생한다는 각오로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주역을 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데 고민해달라고는 부탁을 했었고,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 바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풍조에 영합하기 위해서 정당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당 공천과 같은 이런 문제, 이것을 당이 해결하지 않고 정치를 우리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시민사회한테 통째로 도급을 주는 이러한 부채행보고 부끄러운 현상이 여야 모두에 일어났는데, 다시는 18대 국회의원 공천을 마지막으로 모든 여야 정당들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다시는 하지 말도록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론 정당의 공천과 정당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시민사회가 참여 정치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인에게만 이것을 맡기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염려가 있으니까 다양한 국민 의사가 여기에 개진이 되고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은 정당이 해야 할, 정당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될 결정을 시민사회한테 통째로 도급을 맡기는 이러한 현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최고 지도부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고 확실한 실제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 시민사회 심사위원들 심사를 차례를 기다리고 줄줄이 앉아있는 이러한 참담한 모습이 다시 대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에 여야 갈 것 없이 우리 후배 정치인들은 저에 대한 예의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치의 드문 행상으로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박수는 쳐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당도 야당도 어느 당도 제 말을 이것을 실천은 하지 않고 옛날과 거의 비슷한 이러한 현상이 오늘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되고 잘못되어진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의 비판이 아니라 혐오에까지 가 있는 이러한 풍조에 약삭빠르게 영합하는, 그래서 헛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추는 이러한 일들은 정치인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위기의 극복은 이렇게 약삭빠르게 너무 과장된 이러한 민심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회복해서 거기에 걸맞게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이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야당 말고도 이런 극단적인 정치 불신 풍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이 양비론을 내세워가지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런 중간지대를 설정하려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생각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에 편승해서 이러한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이러한 중간지대를 설정하려는 그런 노력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노력은 나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치불신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과거 고대주의 정권 시대의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또 의도적인 자기들의 헌법 질서를 짓밟고 권력을 만들어낸 그 정체성 없는 자기들의 약점을 호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이 국민들은 힘을 가진 자가 강력히 통치해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공작정치 차원에서 악화시킨 그러한 측면이 다분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인 불신을 만들어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유례 없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 독점, 요즘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제도는 미국 제도를 모방해서 이 군정 시절에 우리가 초기에부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대통령제는 우리가 모범으로 했다는 미국의 대통령제에 비해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제는 세계 유례 없이 모든 권력의 칼자루를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현행 헌법 제도입니다. 군과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 소위 권력 가짜루라고 하는 모든 가짜루를 대통령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모범으로 했던 미국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제출권도 그렇고 국가 예산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행정권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고 감사원의 권한도 미국은 중요한 부분을 국회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온통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 인사권도 국회의회에서 철저히 그것이 견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나라의 대사까지도 미국 상원에서 어떤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것이 설득될 때까지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중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이런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문제도 국회의원을 모든 수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미국의 대통령 권한이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대통령제는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도 터무니없는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권력을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경우에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하고는 이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느냐 이것이 정치 오직 하나의 목표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대통령 권력을 쟁취하는 그것만이 정치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 자신도 과거에 의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나도 김대중 대통령을 총재로 모시고 내가 사무총장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 취임날 전체 당직자를 모아놓은 회의장에서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선이고 대통령 선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악이다 하는 이런 선언을 저 자신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되어야 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까지도 대화와 협상,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강표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회 고치에 올라설 수 있느냐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로와 납치는 사생됐다는 투쟁적인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에 유례없는 권력의 집중 현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면서 민주당 총재로 있었고, 총재가 주재하는 소위 의전회의에서 그때 정치 개혁특위를 만드는 이 문제를 의제로서 논의할 때 제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치적인 변폐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개혁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의 지나친 집중현상, 이것을 개혁하는 것만이 우리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고, 그런데 불행히도 언론들이 그때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던 언론들이 한 차례 김대중 총재와 등을 잡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김원기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력의 그 지나친 집중이 정치의 병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대통령 자신에 대한 항명으로 오해를 해서 이것을 보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당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그렇게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적어도 19대 국회는 19대 국회 안에 이것을 처리하건 처리하지 않건 간에 87년 개헌 이후에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제도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가져오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해요. 이 문제가 여야간에 논의를 착수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시점에도 적어도 나는 여야 간의 대화정치, 협상정치를 활성화를 시키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권력을 미국의 수준처럼 국회가 이것을 회수해서 국회가 정치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개혁 노력, 이것이 우리 야당이, 우리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자를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이 요인물 중에 각서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서에 있는 것은 과거 노태우 정권 시대 전반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총무를 하고 민정당의 김윤환 씨가 그쪽 원내총무를 했을 때 그때 한 1~2년 이때는 참으로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국회에서 정당과 정당 간의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승만 시대 이후에 없어졌던 이 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여야의 협상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하기 위해서 가장 전국의 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문제, 이 문제도 거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전히 합의되었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책임이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특전사령관이었던 당시의 민정당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실세라고 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문제,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회가 있는 전두환 대통령을 국회가 소환해서 청문회를 세워서 우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추궁하는 문제, 그 밖에 청문회 제도를 살리고 또 오래전에 있다가 없어진 국정감사를 부활하고 여러 가지 오공들이 당시에 그 민정당의 실세로서 대통령과 중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동기동창인 이원조를 사법 처리하고 그 밖에 언론 통폐합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 추궁하고 사법 처리하는 문제, 그 밖에도 수많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여야 간의 인내를 가진 진지한 협상으로서 해결됐었습니다. 나는 오늘의 상황이 그때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 현역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나서서 꼭 대통령 권력만 의식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당 간의 책임자들이 활발한 대화, 협상 정치를 펴서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적인 개헌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모임이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요즘 민심이 여러 가지 오해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이 민주당을 제외한 새로운 형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패배의식,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은 세계 유례 없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투쟁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를 상징력으로 이룩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유산으로 보존할 것이 있다고 보면 나는 제1번이 민주화를 이룩한 이 공이 있는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야당이 돼서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우리 민주당은 127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그러한 정당입니다. 또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과 지구당을 튼튼히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서 대외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은 나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워크숍을 기해서 과거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을 털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이 정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